안녕하세요. 마디세상병원 장수진입니다. 경추추간공 협착증이 왜 많은 의사들이나 치료 방향에서 조금씩은 그 중요도가 좀 내려져 있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추간공 부분에 병이 생긴 것은요, 치료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해져요. 주사가 됐든 수술이 됐든 추간공 협착증에 대한 수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추간공에 대한 수술하는 게 몇 가지 없어요. 하려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유압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뼈를 좀 많이 손대는, 뒤쪽으로 좀 뼈를 많이 손대고 나사를 박는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어요.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안전하게 추간공을 수술하는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봤을 때는 요 경추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적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치료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압술이나 아예 큰 수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병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있느냐보다는 이 병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압술 또는 뒤로 들어가는 나사 박는 그런 큰 수술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경추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랄까, 여기는 조금 강조를 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치료 방향 자체가 일반적인 협착증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당장 증상에 대해서는 협착증은 기본 개념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신경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증상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게요. 이 병은 늙어서 낡아서 닳아서 온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같이 갈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더 심해질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테니까 분명히 더 늙을 거고, 더 닳을 거고, 골극, 뼈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골극은 심해질 거고, 늙어서 튀어나오는 디스크는 더 튀어나올 거예요. 당연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요, 사람도 똑같아요. 아무리 힘든 환경에 놓여도요, 그 환경에 충분한 시간만 놓여진다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적응해내는 게 우리 사람이자 인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경들도 자기에게 좁아져 있는 이 현재 상태가 극단적으로 좁아서 신경에 손상이 올 정도만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상은 적응에 의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보통 환자분들이 내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했는데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좋아졌어. 왜 좋아졌을까요? 운동 때문에? 어떤 치료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좋아진 것 뿐이고, 그 사이에 어떤 형태의 운동이나 치료를 받으신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 치료를 할 때도 치료 방향은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대신에 그 시간은 어떤 사람의 시계에는 3개월 정도,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2년,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상당 부분은 좋아지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덜 아프게 도와드리는 게 치료의 방향입니다. 3개월이나 잡읍시다. 석 달만 지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척추에 생기는 경추 추간공 협착증에 의한 증상은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진통제로요. 진통제 드시면 당연히 덜 아플 거 아니에요. 진통제 또는 신경통에 대한 진통제, 신경통 약이라 그래요. 이런 약들이 좀 어지러울 수는 있지만 이런 약을 드리면은 시간 지나면 좋아질 텐데 그때까지 약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주사예요. 신경 차단술이라 불러요. 여기서 말한 차단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이 지나간 구멍을 막아버리겠다,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진 협착증의 상태를 넓혀주겠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경 차단술의 주 성분은 마취약이에요. 마취약이 압박되어서 좁아져 있는 아픈 신경 주위에 도포 뿌려지게 되면은 신경이 마취가 돼서 덜 아파진 거예요. 실은 안 아파진 거예요. 이 상태를 왜 만드느냐? 마취 성분은 언젠간 날아갈 거잖아요. 또 아파올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면서요. 그럼 그 시간까지를 주사로 마취약으로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게 신경 차단술이에요. 보통 어르신들이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면 신경 주사라고 하면은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에 엄청 집중하시게 되는데, 신경 차단술에는 스테로이드는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테로이드는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돼 있어서, 어찌됐건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조금 누그러뜨려서 어느 정도 적응해서 좋아질 때까지의 요 시간을 벌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물리치료라든지 도수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덜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지막에 수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은 한 가지 생각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추간공 협착증은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앞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골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쪽에서 밀고 들어오는 디스크일 수도 있고, 뒤쪽에서 밀고 들어가는 관절염일 수도 있고, 뒤쪽에서 밀고 들어가는 골극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전부 다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의 위치라든지 또는 병의 정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협착증에 대해서는 병의 위치와 정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좁아진 거를 넓힌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추 추간공 협착증은 경추라는 그 구조 자체가 워낙에 작고 좁고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넓힐 수 있는 곳이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은 뒤로 들어가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로 들어간다면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크게 열어서 살을 찢어서 하는 수술보다는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넓히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근의 앞쪽을 넓히는 게 아니라 신경근의 뒤쪽을 팍 넓혀드리는 거예요. CT라든지 MRI를 보면은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좁아져 있는 뼈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들이 수술 후에는 이렇게 넓어진 것을 보실 수도 있고, 수술 전에는 추간공이 이렇게 좁아지는 MRI에서 뒤쪽을 이렇게 손을 대고 나면은 추간공이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형태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MRI를 보시면은 단면에서는 신경근은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 앞쪽에 있는 병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뼈를 제거해서 좁아져 있는 추간공을 뒤쪽으로 확 넓혀주는 감압술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하다든지 또는 추간공 협착증을 감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들어가는 전방유합술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전방유합술은 실제적으로 앞쪽에 있는 골극이라든지 또는 앞쪽에 있는 팽윤된 디스크를 모두 제거할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완벽한 수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방에 들어갔을 때는 그림에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경추에 있는 추간공은 아래 위로 되게 좁아요. 그래서 뒤에서 들어갔을 때는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모두 제거하기가 힘들고, 앞에 들어갔을 때는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모두 제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방유합술을 해서도 해결되지 않거나 부족하다면 뒤쪽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간공 협착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무섭거나 그런 병이 아니라 요즘에는 조금 더 쉽게 치료하고 또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조금 더 직선적이고 조금 더 단순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간공 협착증은 일반적으로는 한 군데만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 군데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군데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치료 방향을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추간공 협착증을 진단을 들으셨을 적에 두려워하신다거나 덜컥 겁을 내신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협착증이 추간공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조금 모여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치료 방향도 그냥 일반적인 협착증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추 추간공 협착증 수술을 실은 2개나 했어요. 그만큼 이게 드물거나 특별한 병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간공 협착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협착증을 설명을 더 드릴 테니까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준비를 좀 더 착실하게 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